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밤사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1명이 추가로 사망하고 확진 판명을 받은 환자의 숫자가 5명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일이 어젯밤 전해졌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밤 10시 30분 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서울 거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지난달 30일 1,565명이 참석한 재건축 조합 행사에 나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의사는 지난달 29일 경미한 증상이 시작이 됐고 이튿날 30일이죠. 오전 자신이 근무하는 강남구의 대형 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심포지엄에 참석한 이후에 저녁도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한 뒤에요. 오후 7시 서초구 양재동에서 열린 한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바로 다음 날 31일 오전 병원 심포지엄에 다시 참석했다가 몸이 안 좋아 귀가했고 9시 40분 모 병원에 격리됐다, 이런 얘기를 어제 박원순 시장이 한 건데요. 그런데 당사자인 이 환자는 저희 YTN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해당 의사는 YTN과의 통화에서 5월 29일에는 증상이 없었다, 그리고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실도 5월 31일에서나 알았고, 다시 말해서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조합총회와 심포지엄에 참석했다는 서울시의 주장,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실이 무엇일까요? 이럴 때 정부 당국은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지나치다고 과대하다고 그런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촌철살인 헤드라인. 촌철살인 헤드라인, 오늘도 이숙현 시사 컬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헤드라인 짚어보죠. 네, 일단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환자 1명이 추가적으로 사망하면서 지금까지 사망자 수는 총 4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5명이 추가돼서 전체 메르스 환자 수는 41명입니다. 한편 확진 판결을 받은 의사가 1,500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행사장에 참석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소식인데요. 이 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황교안 후보자가 만성 단마진 판정을 받기 전에 병역이 면제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황교안 후보자는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불법적인 일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누리당 대선 캠프 관계자가 체포됐다는 소식인데요. 검찰은 사흘 연속 검찰 소환에 불응한 새누리당 대선 캠프 관계자 김모 씨를 어젯밤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전달받아서 새누리당 캠프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예. 자, 그리고 어쨌든 오늘 첫 번째 얘기는 메르스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자고 나면 5명씩 듭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예. 일단 그 보건복지부는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던 70대 환자 1명이 어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군 원사를 포함해서 신규 확진자가 5명이 늘었는데요. 예. 그래서 전체 메르스 환자 수는 41명입니다. 앞서서 지난 3일에 그 대전의 한 80대 남성이 사망한 바가 있었는데 이 메르스 환자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이른바 메르스 3차 감염자 사망 사건인데요. 바로 이 때문에 우려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해당 환자는 이 천식과 세균성 폐렴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지난달 9일부터 입원해서 치료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8일부터 30일까지 2차 감염자였던 16번째 환자 등 3명 환자들 등과 같은 병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의사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시민 1,500여 명과 접촉을 했다. 이것이 이제 박원순 시장 측의 주장이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서울시와 복지부와 또 해당 병원과 그 말들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어제 서울시에 따르면요. 지난 1일 35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A씨는 지난달 29일부터 경미한 의심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행사장 등을 드나들면서 이 불특정 다수와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해당 의사 A씨는 지난 27일 14번째 환자와 접촉을 했고 이 병원 자체 판단에 따라서 치료를 중단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점인데요. 한마디로 이것을 좀 무시하고 병원 심포지엄에 참석하는가 하면 1,565명이 참석했던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라는 게 서울시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 중요한 거는 본인은 이 31일에야 그 메르스 환자와 접촉한 사실을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본인 주장은 본인 그렇죠. 주장은 네네.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복지부의 주장에 따르면 메르스라는 게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전염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야만 전염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만일 이 의사 주장대로 본인이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참석했다면 사실은 단순한 접촉이 되는 것이 전염 가능성은 없다라고 결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복지부의 주장대로 따르자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런 거는 정리를 해줘야지. 이거 뭐 그냥 무슨 계속 이러고 갈 겁니까? 예? 어제도 지금 이제 그 서울시에서 브리핑을 한 게 밤 10시 반인가요? 예. 그때쯤이었고 자정 넘어서 바로 복지부가 또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 총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어떤 명단 정보가 그 공유되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주장인데 이제 복지부는 그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을 이미 공유했는데 서울시가 딴 얘기하고 있다 이러면서 또 진실공방 양상으로 가고 근데 있습니다. 그 지금 복지부가 해야 될 일은요. 네. 서울시 얘기가 맞는지 의사이가 맞는지부터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일단 그렇습니다. 명단을 줬느니 안 줬느니 이거는 자기네들끼리 싸움이고 예?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줘야 되는데 2대 우선순위를 좀 저는 일단 국민들이 야 이게 1,50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복지부가 확실한 입장을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니까 정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죠. 일각에서는 또 의사가 그 의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좀 스스로 자제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좀 경솔했던 것은 아닌가 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본인이 예를 들면 31일 날이나 알았다는 거고 31일 날 오후에 본인의 주장대로 한다면 그거는 뭐 의사가 아니라 뭐 도사라도 그건 알 수가 없는 네, 거죠. 근데 이제 서울시는 네. 어쨌든 29일부터 경미한 의심 증상이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 부분부터 일단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 부분부터 알아봐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또 맨 처음에 정부가 얘기했을 때는 50대 이상의 고령층. 아직도 그 표현이 생각나는데 네. 50대 이상의 고령층이면 저도 고령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근데 환자 수가 정작 많은 세대는 40대라며요. 예? 네. 그러니까 평균 나이를 봤을 때 다 합해서 평균 n분의 1 했더니 이제 50대긴 한데 실제 40대 환자가 10명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또 새벽에 그 추가적으로 환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제 현재로 봤을 때 4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또 2, 3차 감염자 35명의 연령대를 이제 쭉 분석해 봤더니 40대에 이어서 50대, 70대, 60대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10대만 발견되지 않고 20대부터 다 지금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 이게 소위 말하는 그 노령 인구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 검찰 좀 다른 얘기도 좀 해봐야죠. 그렇죠. 성완종 리스트 6명을 이제 서면 조사 분석을 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이것도 서면 조사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돈 받았냐 뭐 이런 질문 하나만한 질문이 있었다라는 비판이 있었죠. 네. 네, 검찰이 지난달 말에 이 성완종 리스트에 적힌 정치인 6명한테 이 서면 조사에 좀 응해달라라고 이제 보냈고 어제 그 답변서를 제출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특히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홍문종 의원과 유정보 시장 등에게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여의도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 정모 씨가요. 이 새누리당 서병수 시장 등이 지난 대선 당시 자신의 오피스텔 10곳을 이른바 비밀 캠프 사무실로 쓰고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기와 부당이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또 검찰은 성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캠프 관계자 김모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어젯밤에 체포했습니다. 예. 그리고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메르스 때문에 이게 완전히 묻히게 생겼어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혹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의원은요. 황 후보자가 지난 1980년 7월 4일자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참 희한하게도 이 수도통합병원에서는 만성단 마진이라고 인정한 것은 6일 뒤였던 7월 1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이어서 이 황 후보자는 병을 앓았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후에 치료를 받았거나 약을 먹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계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7월 4일자로 병역을 받았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통합병원에서 네. 만성 단마진으로 인정한 것은 6일 뒤인 7월 10일이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왜 그러냐 하면 네. 수도통합병원 여기에서 이제 신검 받는데 아니겠어요? 신체검사. 네. 그렇죠. 그런데 7월 10일 날 인정을 받았다는 건데 6일 전에 병역 면제를 받았다. 이거는요. 일반 병원에서 예를 들면 단마진 판정이 다 받았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할 텐데 네. 수도통합병원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막 이런 거 단마진 판정하고 이러진 않고 신검 대상자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조금 더 잘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의혹이라는 건. 네. 자,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김광진 의원 요 얘기가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계속해서 의혹은 나오고 있고 또 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국정원 네, 그 판사 국정원이죠. 임용 그러니까 경력 판사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거 보고 네. 경력 법조인들 중에 판사 임용하는 거 국정원이 물어봤다. 이 얘기가 다시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국가정보원이 법관 임용 과정에서 사실상 사상 검증에 가까운 대면 면접을 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면서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대법원이 최종 임용자가 아닌 지원자 가운데 2배수의 명단을 국정원 측에 넘긴 것 자체가 위법이다 이런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논란이 일자 지금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이 법원 행정처의 박병대 처장은 최근 법원 그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신원조사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국정원에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원조회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군인사, 뭐 공무원 인사 이런 데에서도 다 신원조회는 하는데 문제는 신원조회의 방향성과 방법이 문제겠죠. 네, 예? 세월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그런 거는 사실 왜 들어가는지. 전혀 온 국민이 다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뭘 어떻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메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부 당국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 신원조회라는 거는 필요한 과정이겠습니다만 하지만은 그 방향성과 이런 것들, 방법 이런 그렇죠. 것들은 좀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사 칼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했고요. 자, 7시 28분 지금 02초 지나고 있는데요. 이 순간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전 구간, 구리나 성남, 수원, 양주, 오산을 제외한 전 구간 빗길입니다. 감속해서 안전하게 지나셔야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동 쪽으로는 노원교에서 성동교까지, 의정부 쪽으로는 월계 1교에서 노원교까지 밀리고요. 내부순환로는 성산동 쪽으로 기름램프에서 국민대램프, 홍은램프에서 성산램프까지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따라 강일 가는 길,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까지 밀려가고요.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끝으로 사고 소식인데요. 동호로입니다. 동호대교 방향으로 약수역과 금호터널 사이 끝차로에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있어서 부근 안전운행하셔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YTN과 말로 하는 전화 1636이 지역경제 살리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하는 우수한 품질의 지역 특산물을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지역 특산물 50가지 품목을 선정하여 YTN에서 알리고 말로 하는 전화 1636에서 판매해드립니다. YTN과 1636이 함께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은 내고장을 살릴 수 있는 기회. 내고장 특산물을 가장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에 참여를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바랍니다. 참여 방법은 1636 전화 걸고 통화하실 곳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 살리기 하시면 됩니다. 도전과 혁신, 희망 한국을 위해 YTN이 준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장터.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자기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럼 시원하게 말아먹었지. 부드러운 쇠고기 샤브샤브를 살얼음이 사르르 쫄깃한 냉메밀로 말아서 이런 맛 처음이야. 최선단 냉메밀 샤브샤브. 최선단 가맹 문의는 1566-3800.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메르스에 대한 국민 불안과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원순 서울시장도 어젯밤에 긴급 브리핑을 열어서 이제 서울시도 직접 나서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성남시의 메르스 상황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건당국 지나치게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의 공개라는 그런 측면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점점 직접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측면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성남시장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성남시의 발병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남시 자체에서 발병한 사람은 없고요. 예. 외지에서 발병된 사람 두 분이 국군수도병원 예. 격리병동에 치료차 와 있습니다. 아, 외지에서. 네, 예. 자발 격리된 사람들, 자택 격리된 사람들이 이제 7명에서 어제 또 8명으로 늘어났고요. 1명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접촉했지만 증상은 없어서 혹시나 해서 격리해 놓은 사람들이고요. 예. 발병한 사람은 없습니다. 발병한 사람은 없다. 네. 지금 그 정보를 공개한 것들이 어떤 분야를 공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남의 어느 병원에 어떤 환자가 몇 명이나 있느냐, 성남에서 발병한 사람이 있느냐, 음성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또 누구냐, 뭐 이런 건데요. 6명이 검사를 받아서 아닌 걸로 확진된 게 현재까지 확인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논란이냐면요. 이미 이제 소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본 사람도 있을 테고요. 뭐 앰뷸런스 왔다 갔다 하는 거 본 사람이 있고 하니까 소문이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불안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 생명이 걸린 일이고. 그러니까 눈을 가리면 사람이 불안하듯이 예. 안 가르쳐주면은 공포감이 찾아옵니다. 예. 그럼 막 혼란이 벌어지죠. 예. 이럴 때는 오히려 알려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병원명하고 환자 이름도 공개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름은 아니죠. 이름은 아니고 아무 숫자만. 없는 거니까 꼭 필요한 정보. 꼭 필요한 정보. 문제는 정보당국이 꼭 필요한 정보조차도 안 알려주니까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이. 지금 우리 이 시장께서 이 공개한 것이 꼭 필요한 정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어느 병원에 있느냐, 과연 있느냐 없느냐 말을 안 하니까 온 병원에, 온 동네에 다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 숨기니까 뭔가 엄청나게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성남시가 예를 들면 예. 어떤 병원, 재생병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재생병원은 저기 특정 병원의 이름은 거론해 주시면 마십시오. 괜찮아요. 왜냐하면 재생병원은 해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의심 환자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혹시 모르니까 이 하루 동안 폐쇄했습니다. 검사하는 시간 동안. 그런데 이거를 검사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네, 정말 원칙적으로 대응한 거죠. 혹시나 다른 사람 피해 있을까봐. 그런데 예. 요게 안 알려주니까 소문이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이 병원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전혀 원칙적으로 대응했고 사실은 그러니까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그죠? 응급실 폐지했던 건 하루 폐지한 건 사실이거든요. 잠깐. 예. 근데 이걸 안 알려주니까 정확한 정보를 안 알려주니까 그걸 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분명히 감염이 있는데 안 가르쳐준다 이러니까 온 동네 소문이 퍼져가 이 병원에 지금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더 피해를 입는 거죠. 보호되는 게 아니라 아하. 공개를 안 하는 게. 예, 그렇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네. 이 보건복지부 당국 같은 경우에는요. 네. 실제적으로 그 뭐 병원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뭐 병원이 그렇게 손해 볼까봐 이게 두려워서가 아니고 네. 또 다른 혼란이 있을까봐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일리가 있는 얘기죠.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혼란이 있겠죠. 예를 들면 그 작은 혼란, 그 해당 병원을 둘러싼 작은 혼란이 있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병원이 10개가 있는데 예. 두 곳이 실제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예. 그런데 치료를 그렇다고 해서 일반 병실에다 놓고 막 공개된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격리병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니까 마치 일반 병실에 섞어놓고 있는 것처럼 예. 오해가 발생하고요. 그러니까 해당 병원도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예. 결국은 인터넷 세상이라 다 알려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0군데 중에 한 곳이 그렇다고 하면 그 한 곳을 위해서 발표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예. 10곳이 다 의심을 받습니다. 크게 보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죠. 만약에 이게 개별 병원 피해가 너무 커질 것 같으면 일종의 보상책을 강구하는 게 더 맞습니다. 보상책이란 어떤 예를 거죠? 들면 이런 전염병 환자를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은 공익에 기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 생기는 손실들, 예를 들면 환자가 불안해서 안 온다든지 공개를 함으로써 이런 것들은 정부가 환자 치료비를 대신 대주고 있는 것처럼 보상을 해주는 게 맞지요. 숨길 게 아니라. 예, 그렇군요. 그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금 공통적인 현상인데 네. 지금 이재명 시장께서도 지금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죠? 이유가 있는데요. 예. 제가 이걸 공개한 게 그저께인데 그저께 어제 계속 제가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예. 그저께부터 저희 뭐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이런 SNS에 질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돼서 무시할 수도 없고 예. 온 동네 카톡방이라든지 이런 데가 막 난리가 났는데 어디 카드라 뭐 이런 게 막 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저께부터 공개를 했는데 어제 공개한 걸로 성남시에 관계된 카톡이나 뭐 밴드 같은 SNS는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예. 이 병원에 2명이 있는 건 확인됐지만 격리병동에 안전하게 치료 중이다. 예. 라고 하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네. 보건소 있죠? 거기 네네.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관할이 지금 그 지방자치단체. 네. 지방자치단체죠. 네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요. 어제 박원순 시장이 밤 10시 반에 왜 긴급 기자회견 네네. 열지 않았습니까? 브리핑이요. 긴급 브리핑. 네. 그러면서 이제 아마 서울시는 더 이상 보건복지부한테 이걸 뭐 맡겨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본인들이 직접 나서겠다. 보건소를 통해서. 성남시는 그런 계획 없으십니까? 아니 원래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고 계세요? 그게 예.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지만 예. 시나 도의 이런 관할 보건소들은 당연히 제 지휘를 받고 실제로 방역 활동을 하죠. 예. 그러니까 뭐 특별한 건 사실은 아닌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거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를 하니까 못 알려주고 있는 것 뿐이고요. 대응 체계는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응 체계는 같이 하고 지금 네.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고 지금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점은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거죠. 네. 병원이나 환자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해버렸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독자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게 정보 통제를 하니까 너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단체장들은 닥달을 당하는 상황이죠. 뭐 하고 있냐? 이게 사실 단체장들한테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복지부는 너무 멀고. 예.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어쨌든 복지부하고는 근데 이 뭐 커뮤니케이션에 문제는 없어요? 지금 현재?
제가 뭐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해 본 바에 의하면 예. 성남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보 정보 공개를 문제가 하지 없다. 않아서 예? 하지 못. 성남 차원에서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자체 발병한 환자가 없으니까요. 예. 가택 격리 환자라고 해봐 8명 정도고 이런 정도의 큰 혼란은 없는데 딱 문제 하나가 정보 공개를 금하다 보니까 생기는 혼선입니다. 예. 근데 지금 자가격리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 자가격리도 하루에 2번 전화하고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긴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보건 관계자들 얘기를 계속 취합을 해보면 예. 이게 아주 독감보다도 더 전염성이나 치사율이 낮다 사실은. 낮다. 이게 왜냐하면 20일인데도 지금 발병 환자가 사실 수십 명이 불과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치사율이 40%라고 하는 건 남의 동네 얘기고 예. 실제로 그 정도는 전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과잉돼 이외에 정보 통제 때문에 생긴 너무 지나친 과잉 반응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가택 격리된 사람들도 보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뭐 경찰이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양식을 믿고 맡겨놓은 상황 비슷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그런데 물론 이제 전문가들도 지금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포가 좀 과대 너무나 좀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치사율 40%도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사실 정부가 이게 좀 국민들한테 신뢰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불안이 커진 요소가 있거든요. 커진 요소가 아니라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보 통제로 생긴 문제가 제가 보기엔 한 70%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그 성남시 같은 경우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정보를 좀 풀어놓으니까 오히려 여러 가지 오해가 사라지고 그죠? 질서 정연하고요. 불안이 없어졌다? 불안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일반적 불안이 있죠. 예를 들면 전염병 자체에 대한 불안이 있는데 정보 통제에 따른 불안이 확 줄어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톡이나 뭐 이런 데서 뭐 그야말로 뭐 띵동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뭐 지금 정치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성남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는 정치권이 문제가 아니고요.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제도를 만들고 잘하고 있나 안 했나 감시하고 비판하는 정도의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는 권한과 인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가 문제죠. 문제는 참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 장관, 차관 같은 분들이 다 비전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학자입니다. 네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곳은 정말로 전문가들이 포진해줘야 됩니다. 경제라든지 교육 이런 거 사람 생명은 당장의 생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이 질병이나 안전 이런 것들은 정말로 전문가들로 해줘야 되는데 아마 이런 비체계적 대응이나 또 인력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태를 이렇게 키웠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시니까요.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 전에 워크숍 갔다 왔죠. 시기적으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일이 정했던 날이 겹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리 보기 좋지는 않죠. 아니 뭐 미리 정해놨는데 겹쳤다라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일이 터지면 연기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글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해외 출장 가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고요. 그런 거 제가 제 당이라서가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정부 책임에 더 집중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죠. 근데 정치권이 지금 정치권도 사실 남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여쭤본 거예요. 물론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당연한 거지만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메르스 대응에서? 저희가 이게 치료약도 없다고 하니까 최대한 예방에 집중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돈이 좀 아깝긴 한데 관련 행사들도 다중이 모이는 행사나 이런 다 사업 다 취소하고 연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황을 좀 보려고요. 계속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사안은 정보 공유가 정말로 중요하다. 국민이 바보가 아니니까요. 숨기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보 제공하고
또 제가 현장에서 철저히 체크하고 또 정부가 모든 것을 다 100% 완벽한 존재가 아니니까 예. 지방정부라고 하는 것도 존재하는 거고요. 예. 저는 지방정부 책임자 입장에서 필요한 대책을 적절하게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아, 참. 그리고 한국갤럽이 이번 달 8명의 여야 대통령 후보군을 뽑는 예비조사에서 네. 안희정 충남지사를 제치고 선정이 되셨다는데. 저는 잠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기분 좋으시겠어요? 기분이 좋죠. 사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뭐 그 부고 말고는 신문에 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을 확보해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정치적 꿈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 사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기회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게 꿈인데 영향이 커진 측면에서는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급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럽고요. 좀 불안하지요. 상처 입을 수도 있고 전쟁터 속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랄까. 원래 주목받으면은요. 네. 상처는 있게 돼 있어요. 아, 그럼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네, 양지만큼 음지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메르스 방역에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정말로 좀 뭐 보건복지부는 맨 처음에 개미 한 마리 뭐 이잡듯이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낙타가 통과가 되게 생겼다는 얘기도 나옵니다만 어쨌든 만반의 대비책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예, 이번 주 주말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건 이번 주말에 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지금 사람들 많이 가는데 되도록 피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습하지 않은 끈적거리지 않는 본격적인 여름 전이기 때문에 갈 데는 많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주말엔 어디로 갈지 소개해 주시는 분이죠. 매일경제 신익수 기자 연결합니다. 신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이번 주는 어디로 가볼까요? 이번 주는요. 예. 교수님도 방금 전에 말씀 주셨는데 예. 조금 덜 붐비고요. 예. 그렇지만 재밌는 곳. 기차 여행인데요. 기차 여행. 기차 여행인데 무한 리필 기차가 있습니다. 무한 리필? 네. 뭘 무한 리필해줘요? 이게 예.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교수님은 안 됩니다. 나이 제한 딱 걸리십니다. 아, 그렇군요. 만 25세까지고요. 요게 이제 그 네일로라는 티켓이 하나 있어요. 예. 요거를 딱 끊으면은 5일간, 7일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5일짜리는 56,500원이고요. 네. 7일짜리는 62,700원. 요 티켓을 딱 끊으면은 일주일간, 5일간 이렇게 나눠가지고 무한 리필로 대신에 KTX만 제외하고요. 예. 나머지 열차들 다 탈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아, 그렇군요. 예. 유레일 패스 같은 거구나, 이게. 그렇죠. 이게 근데 좋을 것 같잖아요. 예. 사실 조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차 자리가 자유석으로 돼 있거든요. 자유석은 빈자리가 났을 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팁만 줄 수가 없죠. 예. 모두가 자유석인 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새마을의 5호차 딱 타시면 되고요. 예. 새마을 5호차는 자유석으로 다 구성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내일로 티켓 끊으신 우리 대학생분들은 요때 딱 타셔서 새마을 5호차로만 달려가시면 되는 거죠. 야, 만 25세라 그랬죠? 그렇죠. 예. 작년에 살 걸 그랬네, 저도. 네? 네, 그렇죠. 이거 진짜 이거 알았으면. 예. 그리고 이제 그 갈 곳들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예. 무제한 타지만 재밌는 이제 그 간이역들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이들 안 오시거든요. 제가 몇 군데만 찍어드릴게요. 안동역으로 가면 기차로 만든 펜션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태기학당이라 이름 붙여져 있는데 여기서 주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셔서 여기서 주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역이 문경에 가면 점촌역이라고 있습니다. 점촌역. 여기는 역장님이 강아지입니다. 강아지예요. 3대째로 이어졌는데 원래 1대가 아롱이 다롱이. 네, 둘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름다운이가 났어요. 3대째까지 이어졌는데 3대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가셔서.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역이 광양으로 가시면 광양 옆쪽으로 그 진상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름은 진상인데 재밌습니다. 이게 안에 들어가면 역사 안에 전체가 고깃집. 역사는 지금도 그냥 기차들을 지나가니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역사 옆쪽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되게 좁고요. 허름한 데인데 역사 전체는 고깃집이라는 거. 옆에 바로 이 고기 떼는 데가 있으니까 떼와가지고 3,000원 주면 상 차려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워 드시면서 기차 지나가는 것들 구경하면 되고요.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뭐 이런 거 하면은 참 좋을 것 같네요. 예, 우리 땐 이런 게 없었는데. 있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도 좀 섭섭해하니까 간단히 제가 자유여행 코스라는 게 사흘짜리고요. 무제한 탈 수 있습니다. 어르신분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신익수 기자였습니다. 주목하라. 목재 전문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목재, 목조 건축, 유치원 시설, 가구, 목공예, 원목 테이블까지 볼거리 많고 유익한 박람회 코리아 우드쇼. 6월 11일부터 하계울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검색창에 코리아 우드쇼를 검색해주세요. 미디어 우드.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시흥 105 신도시에는 클래스가 다른 엄마들이 있습니다. 보내는 학교도 누리는 문화도 사는 공간까지도. 좋겠다 할라비발디 엄마들. 서울대를 품은 신도시 시흥 105 할라비발디 캠퍼스 2차 주택전시관 개관 중. 문의 1688-2600.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3부에서 뵙죠.